네, 북한은 이번 화성 17형 ICBM 발사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북한이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한미 공조와 북미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네. 이번 ICBM 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4년 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 조치죠.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건데요. 따라서 남북, 북미 관계에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 언젠가는 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ICBM 카드를 꺼내들었을까를 보면은 여러 대내외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은 이제 크게는 우리나라 정권 교체가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강행하는 게 좀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책적인 공백기와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기선 제압하기, 또 한미 공조 흔들어 놓기 이런 목적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한이 정권 교체기 때마다 보였던 행동으로 본다면은 초기에 군사적 긴장감을 주도적으로 많이 끌어올려 놓고 이를 이용해서 정세를 좀 더 완화시킨다든지 화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주도권을 갖는 방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 정부 출범 계기에 한미가 대북 공조를 다지기 전에 한미 정상이 대북 공조를 다지기 전에 위상을 과시함으로써 향후 주도력, 이 주도성을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재나 응징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도성 확보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5월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5월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기에 윤석열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한미 정상 간의 이런 대화, 북핵 공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또 말씀드렸는데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나 유엔의 북한에 대한 집중력이 좀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북한에 북한에 대한 이 러시아와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도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의 정권 교체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이 좀 관심사가 멀어지는 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네. 자신들에게 이제 좀 주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지금 북미 그 상황이 상당히 이제 교착 상태가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 ICBM을 발사했을 그 후폭풍을 북한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강행한 속내는 뭘까요? 네, 조금 전에 저희 이승윤 기자의 보도도 봤고 또 예. 이제 오늘 아침 북한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의 자신들의 전략 무력의 위력을 인식시키고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당장은 북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예. 최대한 무기 개발의 속도를 내서 과시하고 또 향후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했을 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더 높아진 위상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감내할 것은 감내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응징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북한 입장에서는 많이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강력히 당연히 규탄을 하고 비난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동결시킬 만한 수단이 또 마땅히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적용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응징이 제한적일 것이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공식 입장 발표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예. 어제 발사가 이루어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심각하게 여기고 또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행보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미리 세부적인 워딩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백악관 성명을 보면은 큰 틀에서는 대북 제재로 계속 대응하고 외교적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주목되는 게 워딩 중에 brazen violatio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단어가 이제 brazen이라는 단어 좀 뻔뻔하다 이런 뜻이죠.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 대한 이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문구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뻔뻔하고 당돌하다 이런 단어 선택으로 비판 수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데요. 현지에서 G7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또 외교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유엔 차원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6개국이 유엔 안보리의 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고요. 안보리는 내일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공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엔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중 관계 또 미러 관계 악화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가 좀 어렵게 된 그런 네네. 상황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 도출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번 발사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네. 4월 중순까지는 당분간 계속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또 따라서 5월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법 도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분간은 이런 긴장 국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북한도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북미 이 협상 재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은 당분간은 대화 재개를 위한 문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여러 차례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또 동시에 유화적인 대화 제스처도 보였는데 여기에 북한이 도발로 대응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죠.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억제와 응징 쪽으로 좀 더 선회를 해서 압박 강화 기조로 무게를 돌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또 북한이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여러 차례 전략무기 과시 행보를 보일 것으로도 예상이 돼서 미국의 대북 정책 역시 강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행보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